랭킹 체크는요, 지난 한 주간의 코인 상승률을 돌아보고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죠. 2월 3일부터 10일까지의 주간 상승률 순위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그 저번 방송에는 제가 그 전날 오후 시간대에 순위를 가져왔었는데 그게 약간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7시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업비트 기준으로 이거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리님, 승재님 저번 방송 때 기억나시나요? 이 상승률이 아주 그쵸, 파란색 일색이었죠. 그쵸. 네, 그죠. 네. 제대로 하락장이었는데 이번 주는 코인장이 다시 회복을 하면서 승재님이 기분이 좋으신 이유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40% 그리고 뭐 30%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이 상위 3위까지의 코인 있죠? 리플, 엑시, 인피니티, 웨이브 얘네들이 왜 상승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은 리플인데요. 43% 상승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일봉 차트를 보면 좀 더 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연초까지 계속 하향세다가 이번 주 들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예린님이랑 승재님은 리플이 이렇게 급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유추해 보실 수 있을지. 아유, 그럼요. 사실 일단 리플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이슈는 네네. 바로 SEC와의 소송입니다. SEC는 한국으로 치면 국내 금융위원회 정도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이 미등록 증권이다. 그러니까 원래 증권이면 네. SEC에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신고를 안 하고 판매했다. 리플이 미등록 증권이다. 이러면서 법적 소송을 걸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거래소,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서 리플이 증권이면 우리가 취급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지금 다 상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쵸. 리플 가격이 엄청 떨어졌는데 네. 지금 좀 SEC와 이제 법적 분쟁 중이기 때문에 이게 네. 만약에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면 리플도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요런 네. 이슈가 있는데 그 잘 마무리가 됐나요? 네. 예린님께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 네. 주셨던 것이피 네. 이번 상승도 그 리플이랑 SEC 간의 뭐 소송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말씀하신 대로 SEC로부터 미등록 증권 혐의로 기소를 당했는데 이게 2020년 12월이었죠. 지금까지 되게 징하게 긴 소송을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또 리플 가격에는 항상 마이너스 압력이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이 소송이 대체 언제 끝날지, 뭐 리플이 이길지, 뭐 SEC가 이길지 이런 투자자들의 뭔가 조마조마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 업데이트가 리플이 이 소송에서 좀 승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리플 담당 판사가 지난 3일이죠. 비공개 문건 3개를 공개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 3개 문건이 뭐냐면 크리스 라센 그 공동 창업자 이메일이랑 브래드 그 대표랑 그리고 SEC 공식 조사 통지문 이 3가지를 공개를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이 문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2012년에 리플을 출시하기 전에 글로벌 로펌들로부터 이 출시를 하면 법적 문제가 뭐가 있을지 이런 걸 조언을 구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관련해가지고 주고받은 그 대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비공개였어요. 재밌는 게 리플이 이 판사한테는 항상 이거를 참고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퍼블릭하게 공개해주지 말라. 왜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경영 전략이 노출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약간 예민하게 이 문제 민감하게 좀 다뤄왔었는데 이번에 판사가 아예 그냥 너네 공개적으로 그냥 공개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거가 그래서 뭐 호재가 될 것인가 이런 걸 보면 이제 리플 담당 변호사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공개된 이상 리플 발행 전에 리플이 실제로 법적인
검증을 마쳤다는 증거가 공개가 되면서 소송이 유리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자기 의견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런 소송 관련 호재가 호재를 만든 거 아닌가요, 리플이? 리플 변호사가 이야기, 호재를 만든 건데, 이거를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리플의 의도와는 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뭐,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은 또 막 신났죠. 그래가지고 지금 기업 가치도 고공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요. 리플이 2019년에 시리즈 C 투자 라운드를 진행을 했는데 이때 당시의 기업 가치가 98억 달러 수준이었대요. 근데 이번에 자사주를 환매를 했는데 그때 기준으로 삼은 기업 가치가 150억 달러. 크게 올랐죠. 이 이유에 대해서는 뭐 언론에서는 SEC가 소송을 뭐 장기화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플 기반으로 한 그 결제 서비스 규모는 2배 이상이나 증가를 했다. 그러면서 이 리플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 대표는 실제로 그 언론 인터뷰에서 리플이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또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해가지고 또 투자자들이 많이 기뻐하고 있죠. 그래서 가치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인은요. 리플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엑시 인피니티. 네. 왜 올랐나요? 왜 올랐나요? 사실 이게 작년 중반에 진짜 큰 인기를 얻다가 약간 시들해진 감이 있죠. 네네. 그래서 좀 가파르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 이유가 많이 궁금하잖아요. 찾아봤어요. 일단은 이거는 뭐 별로 흥미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 엑시 인피니티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이더리움 사이드 체인 로닌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이게 27일에 거버넌스 토큰을 출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또 투자자들이 기대가 많았고 그리고 혹시 그 엑시 인피니티 플레이를 해보셨나요? 영상은 봤습니다. 플레이 영상. 플레이 영상. 그 게임 내에서 이 SLP 그 스무스 러브 포션인가요? 네, 맞죠. 네, 그렇죠. 그거로 이제 보상을 주잖아요. 근데 이 SLP가 지금 이렇게 유통량이 계속 이제 증가를 할 거 아니에요? 게임에서 보상을 주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했대요. 그래서 절감하려는 노력을 했는데요. 엑시 인피니티가 시즌 20, 시즌 20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주요 내용이 SLP 인플레이션 절감이고 뭐 어드벤처 모드 1, 2퀘스트에서 SLP를 얻을 수 없게 만들고 아레나 보상으로 받는 SLP 지급량도 크게 감소를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SLP 그 코인 마켓캡 그래프인데요. 확실히 이게 지난해 중반에 0.35달러까지 찍었었는데 확 떨어졌죠. 어마무시하게 네, 어마무시하게 엄청 떨어졌네요.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0.05달러도 못 미치는 어.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SLP가 게임 내 보상으로 사용이 되면서 SLP는 이제 P2E 게임 유저들을 모으는 이제 그런 유인책인데 그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네. P2E 게임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가 그것 때문에 또 부진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 애널리스트 트윗을 보면요. 이게 1일 매출이 1,750만 달러에서 580만 달러까지 급락을 했고 NFT 그 마켓 있잖아요. 거기 거래량도 3천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로 급락을 했다고 해요. 네. 이렇게 좀 부진하고 있는데 이번 업데이트가 과연 엑시 인피니티의 호재가 될지 가격을 잘 이끌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으로 웨이브 토큰인데요. 혹시 승재님 웨이브 토큰 잘 아시나요? 웨이브는 네. 이제 코인계의 고인물이죠. 그쵸. 네, 그 웨이브 토큰은 진짜 승재님 같이 코인 고인물 애들에게는 좀 익숙한 코인일 네네. 것 같아요. 그게 2016년에 되게 빠른 시간, 그 빠른 시일에 ICO를 진행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대규모 모금액을 또 마련을 했었는데 모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그거는 뭐 몇백억, 500억이었나? 500억 달러였나? 네, 그랬습니다. 500억 원이었다. 네. 죄송합니다. 제대로 네,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그때 당시로는 왜냐면 2016년에는 그렇게 뭐 코인판에 관심이 많은 시기도 아니었고, 그쵸. 그쵸? 네. 그쵸.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는 되게 높은 모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이 웨이브가 뭐냐고 하면 글로벌 디앱 오픈소스 플랫폼이라고 자기들을 소개를 합니다. 이게 러시아 기업이 개발한 프로젝트라서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코인이 갑자기 왜 급등을 했냐 보면 이게 최근에 시장을 또 떠들썩하게 만든 대형 호재가 하나 있잖아요.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합법적 화폐로 인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지난 8일 러시아 정부가 공식 사이트에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은행 같은 공인된 기관을 통한 거래만 인정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또 자산이 아닌 화폐로 인정을 해서 이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없을 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계속 코인 시장을 바라본 투자자들은 약간 뜬금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달에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코인을 아예 거래를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장에도 또 악영향을 미쳤었는데 사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도 또 입장을 다르게 냈어요. 러시아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는 금지가 아닌 규제가 돼야 된다라고 반대를 하면서 왜 그럴까? 뭐 언론들이 많이 추측을 해봤는데 푸틴 대통령 있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스스로 그런 입장이래요. 암호화폐가 이제 통화 주권국인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웨이브를 밀어주나요? 그쵸. 웨이브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추측도 되게 설득력 있지 않나요? 설득력이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소식이 왜 호재냐 웨이브에 예린님께서 잘 추측을 해주신 것처럼 러시아 대표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웨이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러시아가 사실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꽤 존재감이 있는 나라죠. 왜냐하면 암호화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명인이 누굴까요? 네? 네?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겠어요? 암호화폐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명인 창펑자오. 바이낸스. 비탈릭. 비탈리 부테린. 그쵸. 맞아요. 제가 맞췄습니다. 참고로 좋아하시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 비탈리 부테린이 러시아계 캐나다인이잖아요. 네네. 러시아 또 출신이죠. 하지만 사실 좀 반쪽짜리 러시아인인데 네. 이 찐 러시아인 사샤 이바노프가 웨이브 대표입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이 찐 러시아 프로젝트인 웨이브를 많이 밀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2020년에는 러시아 은행이 한 곳 있는데 이런 엑스포뱅크라는 은행이 있대요. 이 웨이브를 담보로 한 대출을 또 허용을 해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전자투표 시스템을 러시아 개발을 했었는데 그거를 공동 개발한 게 웨이브였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밀어주고 있는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이렇게 호재가 떴을 때 많이 가격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10일에 웨이브 2.0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심장한 트윗을 일단 올렸고 상세한 내용은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12월에 사샤 이바노프가 커뮤니티 콜에서 웨이브 2.0을 발표를 할 거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웨이브 2.0을 발표를 할 거다.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10일. 네, 그래서 이 웨이브 2.0은 기존 웨이브의 브릿지로 연결을 해가지고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그걸 위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번 주 가장 상승률이 높은 코인들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을 많이 해소를 했었으면 좋겠고 일단 랭킹 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정우 기자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네. 해왔네요. 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승대님 코너를 진행